이번 주 첫 번째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간 제한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법 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좌가 허용됩니다. 범죄 수익 몰수와 거래소 거래 수수료 등으로 기존에 모인 가상자산을 우선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좌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이들 기관의 실명 계좌는 202개로 확대됐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허용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 허용되는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기관 투자자 거래 비용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안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이 강화됩니다. 또한 해킹 등 보안 위험 방지를 위해 제3의 가상자산 보관 관리기관 활용이 권고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도 확대됩니다.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의 경우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금융 가상자산 간 리스크 전이 우려와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금융권의 토큰 증권 발행 지원이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법인 시장 문이 열리는 가운데 이미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했던 해외 기업은 최근 비트코인 보유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상장 기업 메타플래닛은 최근 269.4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지난해 4월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해왔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스에 따르면 현재 메타플래닛은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 16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인 미국의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합니다. 18일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로 약 2조 원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매입은 스트래티지의 21-21 플랜의 일환입니다. 스트래티지는 21-21 플랜을 통해 향후 3년간 420억 달러의 자본을 확보해 비트코인을 축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비트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번 표현한 적 있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지연으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갱신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갱신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8월 말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KYC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를 수십만 건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CBDC 도입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미국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이 CBDC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됩니다. 연준이 CBDC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 4년간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CBDC의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14일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4.6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LSEG 집계 시장 전망치 1.81달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총 매출은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상자산의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으며 규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4분기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보유량을 2000%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미국 SEC에 제출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량은 기존 2200만 달러에서 4억 76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로 투자한 상품은 블랙록의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와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펀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또한 114% 증가해 1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투자 확대는 지난해 4분기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난해 4분기 각각 41%, 26.3%의 급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지난해 2분기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가상자산은 적절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업계는 골드만삭스의 가상자산 현물 ETF 대규모 매입이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전통 금융권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현재 자체적인 가상자산 플랫폼 출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023년 11월 골드만삭스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 거래 플랫폼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밈코인 관련 사기 스캔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7일 더블록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 리브라의 러그풀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X계정에 리브라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리브라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리브라 시세는 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0.19달러로 96%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러그풀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개발자가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밀레이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불법 공모를 통한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밀레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야당연합 소속 레안드로 산트로 의원은 지난 15일 밀레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은 리브라의 러그풀 계획을 사전 인지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행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밀레이 행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구성원 중 누군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부패청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